5번 부품차. 나도 쭉 쓰세요. 옆으로 쭉 씁니다. 이게 A표용도 한 장이에요. 2변 부품차고. 먼저 2변 옆에다 쓸게요. 2변. 이건 두 개예요. 2변은 두 개. 불변화가 있고 가변화가 있어요. 불변화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 활용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명사들, 라는 대명사들 이런 것들은 활용되지 않아요. 가변화는 뭐가 있냐면 동사, 형용사,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가 있어요. 가변화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화는 이거 외의 거는 다 불변화고, 가변화는 동사, 형용사 줄여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요 서술격 조사에 있어요. 그게 2변입니다. 2변은 불변화, 가변화. 그 다음에 5어는 5는 5개가 있는데 아까 했죠. 먼저 체어부터 가요. 체어는 문장에서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주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어는 체자를 할 때 이 체자가 몸체자거든. 그러니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몸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용언이 있어요.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을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관계어는 있어요. 관계어는 조사어라고 하나 있는데, 관계어는 그 체어에만 붙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얘 둘은 꾸며지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서 쓰이는 독립어가 있어요. 이게 5어입니다. 그러니까 2변, 5은 부품사에서 2변은 불변은 가변은, 5어는 체험, 용언, 관계어, 수식은 독립어. 요 머릿속, 요게 머릿속에 딱 정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품사를 여기서 넣습니다. 1. 명사입니다. 명사는 그 고유성에 따라, 범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범위를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뉩니다. 하나는 고유명사, 하나는 보통명사. 고유명사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명사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산은 보통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산 여러 개가 있죠.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고 설악산, 한라산 많죠. 그런데 한라산은 무슨 명사? 고유명사죠. 왜냐하면 한라산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일까? 보통명사일까? 왜? 왜? 보통명사 아니야? 내 이름이 이상호거든. 근데 대한민국에 이상호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수없이 많은 이상호가 있잖아. 그치? 그럼 보통명사 아니야? 그 이상호랑 나랑 다르죠. 나는 시끄럽고 말 많고 막 이런, 근데 서로 다르잖아. 고유성이 있단 말이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니? 김민지야. 김민지. 여러분 지금 항상 한 번씩 봤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내가 김민지만 한 20일 가르친 것 같아요. 김민지만. 그리고 각종 민지들이 있어요. 서민지, 오민지, 여민지부터 해서. 그리고 제일 헷갈린 게 바로 재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우리 이경쌤 하실 때 여기서 혹시 기억나요? 서연이, 서은이, 서영이, 수연이, 그러니까 시옷 이음이 장난 아니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서연, 서은, 서영, 정말 많은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아이들 각각이 다 고유명사야. 다 고유성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의존도에 따라서 또 나눕니다. 의존도에 따라서 자립명사가 있고요. 자립명사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고유명사, 보통명사는 중학교 때 수준이라 잘 안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의존명사입니다. 빨간색 볼펜, 의존명사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줘야지만 이게 명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형사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은 뭐가 있냐? 은, 는, 을, 리을, 리을 이렇게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는 은, 는, 을, 리을, 리을. 그냥 외우세요. 쌤 왜 관형사형 어미에 은, 는, 을, 리을, 리을이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몰라요. 그냥 닭암, 닭암, 덧치고 암기. 관형사형은 은, 는, 을, 리을, 리을입니다. 시험이 잘 나온다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몇 분이야? 몇 분이야 할 때 너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분은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조사의 역할을 해요. 이 분은 품사가 조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인데 노래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왔다. 또는 나는 단지 거들 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똑같이 얘가 뿐인데 똑같이 얘가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얘가 뿐인데 노래하다에 뭐가 붙어있니? 요 리을이 붙어있죠. 요게 관형사의 어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어인데 노래하다를 관형어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노래할은 뿔을 꾸며요. 그래서 요 뿐 앞에 요 의존명사 앞에 요 리을 은는을 리을할 때 요 리을이 있어야지만 얘가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가 중요한데 보세요. 조사는 붙입니다. 그런데 명사는 띄우거든요. 근데 얘가 의존명사니까 노래할 띄우고 뿐만 아니야. 까지 있죠. 얘들이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명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존명사. 두 번째가 뭐야?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대명사는 크게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이, 그, 저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대명사가 있고 다음 인칭대명사가 있어요. 인칭대명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몇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와요.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입니다. 1인칭 뭐 있지? 1인칭 대명사 나, 저희 이런 거죠. 2인칭 대명사 너 아무도 안 듣고 있네요. 네. 마스크 좀 내려서 하는 게 원래 좀 이해를 해줘. 지금 저 찍히고 있어서 또 회의하면 선생님 또 한 욕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올려서 하면 선생님 머리가 아파. 이게 내가 나이가 많지 않니? 젊은 분들이야 뭐 편안도 좋고 막 이런데 나는 나이도 많은 놈이 목소리까지 크거든. 그래서 마스크 쌤이 항상 덴탈 마스크밖에 못하는 게 옛날에 KF 뭐 그거 했었잖아. 수업하고 나면 머리가 울려. 목소리도 큰데다가 이게 소리가 이 안에서 내 머리 쪽으로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런 목소리로 내 성향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수업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벌써 졸리죠? 그렇잖아.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줘. 알겠니? 자! 그래서 1인칭은 나, 저희, 2인칭은 너, 자네, 당신 말이야, 당신. 3인칭은 그녀. 중국에 보면 니하오 뭐 이런 게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아니? 니하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이라 돼. 근데 3인칭으로 모두들 안녕도 있더라. 따자하오. 잘 모르지? 중국어는 그까지만. 그만큼 몰라요. 아 하나 더 있다. 워따동사? 요따동사. 그까지 할게요. 1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이고 또 3인칭에는 또 이 3인칭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3인칭도 있어요. 뭐가 있느냐?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 요걸 잘 알아야 돼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3인칭도 따로 있지만 그 안에 또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이 있어요.
미지층은 얘들아 빨간색 볼펜 들고 밑줄. 미지의 밑줄. 미지. 미지가 뭐니?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이런 거죠. 미, 아닐미, 지, 알다, 지식.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한테 지칭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니? 누구세요 할 때 뭐니? 누구. 이게 미지층입니다. 미지층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할 때 누구니? 누구세요 할 때 그 누구. 이게 무엇이니 할 때 무, 이런 것들이 바로 3인칭 미지층 대명사입니다. 부정칭은 얘들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밑줄. 미지층은 모르는 거고 부정칭은 뭐라고? 특정한 것들을 정하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아서 부정칭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라도 해요. 아무나 오세요. 누구. 그 다음에 조사 아무. 조사 이렇게 누구 아무 이런 것들이 다 뭐니? 부정칭 대명사입니다. 다음 별표하고 제기칭은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기칭 나오는 거하고 2인칭하고 헷갈리니까. 제기칭은 제자가 무슨 제자냐? 다시 제자거든? 제자가 다시 제자니까 원래 나와 있던 것에서 하나를 더 지칭할 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당신은 너무나 먼 날에 계신다는 때 어머니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다시 한번 불러줍니다. 당신을 할 때 이 당신. 여기서 얘는 뭐니? 제기칭입니다. 그런데 2인칭에도 당신이 있죠. 2인칭에 당신 누구야? 당신 뭐야? 라고 할 때 이 당신은 2인칭이죠. 상대방을 지칭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당신은 당신 뭐야? 그 당신 아닙니다. 어머니 당신께서는 하고 얘 어머니를 한 번 더 지칭하는 3인칭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지. 그렇죠? 이상세 개는 인간이 할 때 이상세 그 사람은 할 때 그 사람 이건 뭐니? 그 사람이 뭐가 돼? 이상세만 같죠. 그러니까 뭐가 돼? 그게 제기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 이 대명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명사, 대명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수사입니다. 수사는 쉬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양수사가 있고요. 서수사가 있어요. 양수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양을 얘기합니다. 하나, 둘, 1, 2 이런 것들이 양수사입니다. 하나, 1, 2. 서수사는 뭐냐? 순서입니다. 서가 순서예요.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제1, 제2, 제1, 제1, 제2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서수사입니다. 제1, 제2. 그 다음에 현관표를 닦아야 돼요. 여기까지 다 써놨어요. 현관표를 닦아서 자를 대사해도 좋고요. 예쁘게. 아니면 그냥 손으로 그냥 해도 좋고요.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빨간색 볼펜으로 거기다가 씁니다. 빨간색 볼펜. 혹시 색깔 나오나요? 채언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를 뭐라고 하느냐? 채언이라고 합니다. 즉 문장에서 무엇의 역할을 하지? 주어의 역할을 하며 중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 머릿속에 채언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그 법에 따라서 고유명사, 보통명사. 또 의존명에 따라서 자리명사. 의존명사 때 의존명사가 아주 중요하다. 은는 을, 리을이 들어가 있다. 대명사는 지시대명사가 있고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인칭대명사는 1, 2, 3. 그 다음에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숫자는 섞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사는 두 개 있다. 양수사, 서수사. 양수사는 양, 서수사는 순서. 이러면 체험 끝. 이게 머릿속에 하나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문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품사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구분이 확실하게 되면 문제는 학교생이든 아니면 뭐 모의고사 숙제하는 사람이든 다 문제를 변형해서 내고 막 엮어서 막 어렵게 내려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품사 문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4. 조사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가야 됩니다.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합니다.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뒤에 얘기를 하면 더 알겠지만 이 조사를 학교 문법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건 단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닌 줄 안다고나 하고 내신에서는 아닌 걸 하고 모의고사 볼 때나 전국 단위 시험 볼 때는 이거 조사를 무조건 한 단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사는 3개 있습니다. 먼저 견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고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 견조사는 옆으로 쓸까? 뭐 나머지 썼나? 옆으로 쓸게요.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복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 관형격조사. 일단 쓸까? 관형조사, 부사격조사, 폭격조사. 7개 있습니다.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요까지는 뭐니? 문장이 필수성분이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 4개를 알면 주격, 목적격, 서술격, 목격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데서 명사를 꾸미는 관형격, 그 다음에 부사를 꾸미는 용어를 꾸미는 부사, 조사 빼야 돼요. 부사격, 폭격조사. 주격, 서술격, 복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폭격. 이렇게 4개, 3개로 외우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보조사는 워낙 많아요. 보조사는 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강조할 때, 시간을 나타낼 때, 공간을 나타낼 때, 한정할 때, 순서 나타낼 때, 인과 나타낼 때 등등등등으로 워낙 많아요. 보조사는.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요 와. 그러니까 너와 나 할 때 이 와. 너랑 나 할 때 이 랑. 이런 것들이 접속조사입니다. 앞에 체험에 붙어서. 그리고 얘들을 다 이렇게 다시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한 뒤 이거를 관계어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관계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입니다. 많은 자습서 참고서에서 동사 이렇게 딱 펴보면 2개밖에 없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필요 없는 자동사 이 2개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6개로 나눠야 됩니다. 동사는 6개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사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가 있어요. 자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있어요. 얘 둘은 뭐하고 다니냐? 목적어가 있고 그의 차이.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할 때 간다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고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먹다는 밥이랑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타동사가 되죠. 요까지는 구분이 쉬운데 좀 더 깊게 가야 됩니다. 자, 능동사가 있고요. 피동사가 있어요. 얘는 당하는 것이 있냐 없냐의 차이. 능동사는 당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피동사는 당하는 겁니다. 피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다. 이러면 능동사인데 도둑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잡혔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라고 하면 그게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잡다는 능동사, 잡히다는 피동사 이렇게 돼요. understand? 다음 주동사와 사동사로 나눠요. 주동사와 사동사. 주동사는 시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동사는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볼펜으로 기본적으로 타동사, 피동사, 사동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목적어가 있다, 시킴을 당하다,
뭐 당하다. 그리고 사동사는 뭐 누가 시키다. 이런 게 되죠. 주동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기가 웃는다 할 때 아기가 웃다 하고 뭐가 되니? 아이가 주동적으로 본인이 웃은 거죠. 그러면 웃다는 주동사가 돼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웃긴다. 이렇게 되면 웃다와 웃기다는 차원이 달라지죠. 웃다는 주동사, 웃기다는 웃게끔 시켰잖아.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사동사가 되죠. 나중에 이건 여러분들 문법 요소라는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확인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피동하고 사동이 제일 헷갈려요. 왜냐면 피동에 들어가는 파생접비사도 뭐냐면 이희리기고 사동사에도 파생접비사 뭐더라면 이희리기가 들어가. 얘도 이가 들어가고 얘도 이가 들어가요. 얘도 히 들어가고 얘도 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이거야 얘들아. 쌤 봐봐. 쌤 봐봐. 이상쌤이 밥을 먹었다. 엄마가 이상쌤에게 밥을 먹였다. 라고 하면 이 먹다와 먹이다의 차이는 이 먹이다가 피동사니 아니면 뭐야 시킴을 다가 사동사니. 먹다와 먹이다. 헷갈리죠?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하는 건 두 가지인데 나중에도 하겠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얘는 항상 새로운 주어가 나와요. 봐봐. 이상쌤이 밥을 먹었다잖아. 근데 엄마가 하고 뭐가 나와? 새로운 주어가 나왔죠. 엄마가 이상쌤께 밥을 먹였죠. 시키는 주체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이해되니? 아까 여기 볼게요. 피동사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데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새로운 주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피동이나 사동이를 구분할 때 먼저 새로운 주어 있냐고를 먼저 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좀 헷갈릴 때는 두 번째 방법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말대로 다 사동사입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유용해요. 그러니까 다음 중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하에 쓰인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때 거기 나와 있는 거기에 뭐뭐 하게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그건 다 사동사예요. 보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게 하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피동사죠. 나중에 잘 이해 안 되면 영상을 한번 더 보세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가 웃는다 해서 엄마가 아기를 웃긴다 해서 바꿔봐. 엄마가 아기를 웃게 했다. 엄마 하겠죠. 그러면 말이 되죠. 그건 사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습서를 놓고 쌤이 갖고 왔는데 요 자습서랑 빠작이랑 선생님이 보통 학생들은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피동사동 문제에서 다 여러분 아니면 또 다른 강변의 문법 있으면 마침이나 다른 문법책이 있으면 피동사동을 헷갈리면 뭐뭐 하게 하다를 넣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봐봐요. 그럼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많은 애들 여기서 많이 틀려요. 자, 그게 동사였고요. 여섯 번째 형용사.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상 형용사. 성상할 때 성이 먼저 아닌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뭐 빠르다, 뭐 늦다 이런 거. 상은 뭘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다, 아름답다, 더럽다. 이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성상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하다, 그러한 되게 지시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빨간색 볼펜 들고 이 성상과 지시에 비추습니다. 앞으로 이 성상과 지시는 몇 번 나오느냐?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또 지시하는 거, 이렇게 성질이나 상태 나타내는 성상이라는 말과 지시라는 말, 이건 관형사에도 나오고 부사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성상, 지시는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끈에서, 형광펜끈에서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가 뭐니? 얘가 바로 활용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용언이라고 하죠. 얘가 용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수식어 중에서 관형사가 됩니다. 관형사는 세 개 있습니다. 아까 성상 지시 세 번 나오게 되죠. 똑같습니다.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성상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예요. 예를 들면 헌, 옷, 새, 책, 이런 헌, 새 이런 것들이 바로 성상 관형사입니다. 지시는 말 그대로 이, 그, 저, 수관인사는 한, 백. 예를 들어서 한 사람, 100년의 사람 이럴 때 한, 100 이게 바로 수관인사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볼펜들 빨간색 볼펜 별편 여기 나와 있는 수사랑 여기 나와 있는 수사랑 수관형사랑 이게 진짜 헷갈립니다. 이게 품사 중에서 수사인지 아니면 이 품사 중에 얘가 수관형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얘는요 용언에 체언에 들어가 있죠. 체언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사가 붙어요. 체언에 들어가 있는 조사가 붙으니까 얘는 조사가 있어요. 얘는 조사가 없어요.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수사인데 조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거기에 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를 알면 열을 한다 할 때 하나를은 수사일까 수관형사일까? 하나를 목적격 조사 럴이 들어갔으니까 수사죠. 근데 그거 빼도 돼요. 하나 알면 열 안다. 되죠? 생각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이건 수사고 말이 안 되면 관형사인데 수관형사인데 한 사람 예를 들어 한 사람 할 때 이 한은 여기 뒤에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거든요. 그런데 한에는 어떠한 조사도 못 붙죠. 한도, 한은, 한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조사냐 수사냐를 딱 알려면 안 되죠. 수관형사냐 수사냐 조사를 넣어보면 바로 파악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다 나갑니다. 여덟 번째 부사입니다. 부사는 좀 복잡합니다. 요렇게 부사를 외우기가 제일 어려워요. 먼저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는 나요. 성분부사는 문장의 한 부분만 꾸미는 거예요. 성분부사는 문장에는 한 부분만 전체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꾸밀 때 이 성분부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할까? 여기 성상지시 나오는 거 있죠? 성상부사, 지시부사, 그리고 부정부사.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성상부사는 뭐니? 성질이나 상태잖아. 빠르다가 형용사면은 빨리, 늦게 이런 거 뭐니? 성상부사입니다. 빨리 늦게 이런 게. 그 다음에 지시부사는 이거, 저거 바로 가리킨 거죠. 그리고 부정부사는 바로 열고 안, 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것까지 가르치더라. 안 부정부사,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 부정. 안은 뭐 할 때 보통 쓰지? 안. 부정부사, 부정문을 만들 때 안은 주로 뭐가 관련되냐면 얘는 의지와 관련돼 있어요. 의지와 못은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능력. 말은 다 필요 없고 얘는 말 그대로 청유형이나 명령형인데만 쓰이는 게 말 부정부사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공부가 안 된다 할 때 이 안이 부정부사예요.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얘들아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쓰더라.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쓰거든. 요거 틀린 거예요. 띄웠어야 돼요. 왜죠? 안이 뭐니?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니까 안 띄우고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안은 무슨 부사? 성분부사 중에서 부정부사이며 뭐가 관련이 있어요? 의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왔어. 그리고 아이고 우리 저 시우 공부 잘하냐? 삼촌 저 공부 못해요. 틀린 말이죠. 왜? 공부를 못하려면 눈이 안 보이거나 팔다리가 없어서 뭐 이렇게 채점을 못하거나 체크를 못하거나 이럴 때 뭐니 공부를 못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뭐니? 아이고 우리 시 공부해서 잘해? 삼촌 저 공부 안 해요.
공부 절대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래야 맞는데 괜히 주변에서 욕 들을까봐 말이 순환시켜서 못하는 걸 하는 거죠. 너 공부 잘하냐? 저 공부 못해요. 왜? 저 눈이 하나도 없어요. 저 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너 등산 갈 거야? 아니, 나 안 가. 지금 가기 싫은 거잖아. 너 등산 갈 거야? 못 가. 왜? 나 다리 없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은 의지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얘는 뭐냐면 우리 하지 말자, 너 하지 말아라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 말부정문입니다.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요. 문장 전체를 꾸면서 얘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있어요. 양태부사는 보통 느낌이라든지 또는 그 상태,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줄게요. 모름지기 이런 거.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 말은 모름지기가 뒤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전체를 꾸미겠죠. 또 다행히 이런 거. 다행히 네가 도착하기 전에 내가 물을 구했다. 한데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그 다음에 접속부사는 그냥 접속사 간다.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한 이런 것들이 접속부사. 그래서 형광펜 들고 얘를 또 쫙 표시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식어. 마지막 9번입니다. 독립언어. 독립언어에서 감탄사. 감탄사는 아주 간단해요. 놀람, 부름, 대답, 느낌. 놀람, 부름, 대답, 느낌. 이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다 합쳐서, 얘 전체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독립언이라고 합니다.